손수조와 정은혜의 주간 이슈 수은주입니다. 음악이 너무 뚝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오늘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항상 두 분이 선정한 이번 주 전국 사진으로 이 코너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은 이번에 어떤 사진 골라오셨나요? 지난주에 서울시의원이시죠.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관련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이 피의자 팽 씨의 뒷모습, CCTV에 찍힌 뒷모습인데요. 예.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저 사진 고른데. 네. 3월 2일이요. 생각을 해보면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3월 2일이 바로 서울시의원이 친구에게 살인을 교사했던 그 날로 또 우연히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시작으로서의 구민주당을 볼 것이냐, 아니면 풀뿌리 비리 시작의 새정연의 모습을 볼 것이냐 하는 야릇한 어떤 그런 묘한 접점이 있어서 한번 또 골라보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대변인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요. 자, 네. 정은혜 위원님은요? 제가 선정한 사진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이번 7.30 재보궐선거 공천 면접에 있었던 사진을 이번 주에 사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한 15곳 정도가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에는 지역이 한 곳밖에 없죠. 동작을. 그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그분들이 지금 면접 대기 장소에서 이렇게 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네, 저 심정 두 분도 잘 아나요? 저렇게 면접 본 적 있었나요? 공천? 네, 저 역시 지난 출마 당시 때 부산에서 면접을 봤었고 당시 면접 심사위원장께서 정홍원 총리셨고요. 그랬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경선은 안 하고 경선을 했었나요? 아닙니다. 경선이라기보다는 예비 후보자 모두가 동시에 면접을 봤었고 면접만 받고 경선 안 했고 일종의 그럼 전략 공천인가요, 그것도? 네, 그런 셈이었죠. 사실 전략 공천이 지금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거나 등등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략 공천제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전략 공천 자체가 나쁘다고는 또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 공천과 경선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정치의 어떤 판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선거고 정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소수자라고 할 수 있죠. 여성, 청년, 장애인 등등에게는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만 지금 회자되는 것처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략 공천을 오늘 그 대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전략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략 공천은 공천 과정은 에서의 전략 공천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사람, 돼야 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비해서 이제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될 수 있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고요. 돼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손 위원장이 말했듯이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조직이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꼭 그 지역에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당선이 돼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아직 공천이 전부 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전략 공천관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고 많이 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명하게 잘 협의를 거쳐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사람, 돼야 하는 사람은 전략 공천을 해도 괜찮겠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저 지난번 6.4 지방선거를 봐도 예. 공천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공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준비되신 후보님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 예. 그 안에서 뭐 경선을 해야 할지 전략 공천을 해야 할지 그거를 정하는 그 지도부의 고민도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번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지도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에 신청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저희 당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당원이고 같은 당에서 오랜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들인데 예. 누구에게는 공천을 주고 누구에게는 공천을 안 주고 정말 그렇다면 그게 좀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룰이 공정하다면 예. 본인이 패배를 하더라도 어떤 저는 반발이라든지 억울함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룰을 만드는 것 모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공천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룰이 이제 공정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전략 공천이 사실은 어떤 그 룰을 정해서 거기에 뭐 점수를 매기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손수조 위원장께서 지난번엔 전략 공천으로 거기서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에 네. 이제 조직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총선 3년 뒤에 갑자기 당 지도부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전략 공천하면 그러면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전략 공천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양비론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께서는 지도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예. 그리고 저는 앞서서 이 정치권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또 얘기를 했지만 다 그 상황과 그 케이스가 다 다른 것이겠죠.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하지만 지역 민심과 또 이반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광주의 윤장현 전략 공천이라든지 예. 뭐 때때마다 그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지역 민심과 또 이반된 전략 공천은 또 굉장히 또 이 여론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라고 표현되는 어떤 이제 중앙 정치의 입장에서 꼭 이번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밀리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의 어떤 지역 민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략 공천은 정말 이 뜨거운 감자고 양비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포커싱을 하는 것은 정치적 소수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 장애인 같이 정치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선이죠. 네. 정말 지역에서 조직을 다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재산도 조금 있고 네. 하시는 그런 이제 토호 세력과도 뭐 이렇게 이제 친밀감이 굉장히 높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으로는 또 이기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의 전략 공천은 우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새누리당의 당대표 나오신 분들도 공약을 보면요. 예. 청년 공천 할당제와 같이 그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전략 공천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공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지금 조금 전 그 저희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 임태희 전 실장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정치적 소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분들 전략 공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소수자 부분은 제가 포커싱하는 부분인 것이고 네. 전략 공천이란 것 자체의 큰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의미가 있거나 꼭 이겨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 부소장님 말씀하셨던 이길 사람 꼭 이겨야 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서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때는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법이겠죠. 정치가 아니고.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 네. 그리고 김두관 전 지사 평택도 경선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결정됐죠?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 신청은 하신 상태고 네. 아직 그 룰은 정해지지 안 않은 정해졌군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번에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까 뭐 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민심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뭐 어떤 전략 공천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는 피해를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 속에서 뭐 대선을
생각하신다든지 뭐 과거에 다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복귀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좀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뭐 발전이라든지 성장을 위한 그 디딤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지역을 생각하고 내가 이 지역을 통해서 정말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뭐 가보지 않았거나 살지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공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오래 준비한 사람들 또는 거기 사정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그럼 계속 출마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동작을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역위원장님, 허준영 위원장님, 허동준 위원장님께서 3번을 양보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략공천에. 다른 날 얘기하시는 거죠? 보면은 지금 금태섭 변호사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이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봤을 때 그것이 전략공천은 나쁜 것이 아니나 그 전략공천을 나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누가 봤을 때도 이것은 제 사람 심기라고 보여질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전략 공천들이 안철수 이꼴 새정치였는데 새정치 이꼴이 지금 제 사람 심기가 돼버렸어요.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계속 공격하시는데 대응 좀 하셔야 저는 되겠네요.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어느 공천이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두 세력이 동등한 비율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또 통합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갈등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하느냐. 분명히 이 결정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계신 지도부 분들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명분이 서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작 을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공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게 다수의 이익인지 아니면 자기 계파 챙기기인지. 지금 나오는 분들은 전략공천 확정된 분들이 아니라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금태섭 변호사를 한번 얘기해 보자 말입니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로. 그러면 동작구민들, 동작구 을 주민들 입장에서 이분이 우리 지역에 정말 그 맞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지역을 갈아왔다는 허동섭 위원장이요? 허동준 위원장. 그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사전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 케이스라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데 저 같은 경우 전략공천이라고 말씀하신 전략공천인데 됐을 때는 저희 지역 사정이 전 의원께서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위원장과 뭐 새로운 전략공천 후보의 대결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외위원장으로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제 정말 이 변방에서 쉬는 4년 동안 그렇게 지역민과 계속 스킨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정치 자금법의 상황에서 양성적으로 어떤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전처럼 어떤 중앙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허허벌판에서 혼자 이렇게 당을 위해 헌신을 하는 4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3번을 계속 양보해왔던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에 정말 갑자기 듣보잡이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얘기하는 갑자기 이제 나오시는 분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지역에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그것을 딱 들이댈 수 있는 잣대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꼭 지역에서 그러면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유착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분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 당에 이렇게 좀 얽혀 있거나 아니면 좀 힘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아도 사실 일반 주민들은 또 그 위원장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거기 얘기가 아니라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 조화롭게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그 윤장현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선택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그 전략 공천은? 당시에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예. 많은 좀 광주 시민분들이 상처를 받으셨고, 예. 저는 뭐 그 부분이 뭐 결과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철수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광주 시민분들께 사과를 하셨고, 예. 또 여러 번 또 찾아가신 걸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예. 그런 공천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건 또 선거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고요. 광주 유권자들이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요. 자, 저희가 두 분한테 매주 미션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어렵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두 분에게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미션은 국회의사당 네. 의원회관 식당에서 밥 먹기 그리고 사진 찍기였습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드린 미션이었는데요. 자, 잘 수행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느 식당인가요? 예, 의원회관 2층에 있는 식당이고요. 그날 저희가 저녁 한 5시쯤 갔는데 네. 식사를 6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 위원장과 제가 이제 배식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배식을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서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얼마짜리였습니까, 저 밥이? 이게 그 국회에 직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2,800원인가 9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네. 저희는 사실 국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4,000원을 지불했습니다. 4,000원이요. 메뉴는 네. 보니까 현미밥하고 네, 전날은 그 무슨 국이었죠 그때? 굉장히 맛있게 선지국 먹었는데 같은, 선지국과 네. 두부 조림과 이런 식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드시나요? 국회에서 식사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식당에서 의원님들은 못 뵀는데요. 보통 점심 때 가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날은 이제 보좌관님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 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원분들은 보통 점심 저녁으로 약속을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정 바쁘실 때는 그 회관 안에서 샌드위치 드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차에서 드시고. 예. 네. 과거에 제가 그 국회 취재할 때는 본청 안에 의원 식당이 있었거든요. 예, 본청 지금은 안에도 없어요? 있죠, 지금도. 예, 식당이 있습니다. 예, 본청 비싸지는 안에 않은 데죠, 거기도. 예, 총 3개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3곳이 다 가격 차이가 다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뭐 비싼 건 아니죠. 거기도 네네.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1시간 동안.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그래도 미션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인경 앵커가 어떤 미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보선을 놓고 이 양당의 경합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 상대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 지도부 중 한 명에게 이번 재보선을 임하는 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오시면 되고, 그 포부가 적힌 종이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에게 받아오는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 이게 정말 미션이 네. 계속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전? 계속 실패할까, 성공할까. 예. 그래서 네. 어렵겠는데요. 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더 많이 기대를 하시고, 이게 또 의미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상대당 대표로 한번 만나서 뭐 공정선거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다짐을 계속 같이 또 사진 찍는 것도 또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대표님 아직 저도 못 뵀는데. 네. 네. 그래서 꼭 대표가 만약에 안 되면 최고위원이라든가 지도부까지 네네. 저희가 네. 인정을 하고요. 하셨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안 됐다. 미션 실패.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손수조 정은혜 두 젊은 정치인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